게다가 이 작은 은행들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LGFV 디폴트가 터지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뱅크런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가격 하락과 LGFV 채무 불이행 사태가 겹치면서 최근 지역은행들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터졌고 급기야 일반 예금주들의 돈이 동결되는 실제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요. 데이터 이면에 꽁꽁 숨겨진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분석가들이 일제히 경고하고 있는 곧 다가올 거대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해서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90.6%.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조차도 훨씬 더 거대한 금융 빙산의 수면 위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약간 소름 돋는 괴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5%의 경제 성장률과 21.3%의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며 매우 낙관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여러 독립 연구자들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 기준을 적용한 실제 실질 성장률은 기껏해야 2에서 3% 수준이고 체감 청년 실업률은 무려 46.5%에 달할 거란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경제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엄청난 착시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숨겨진 위험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저희가 딱 4단계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착시. 두 번째, 숨겨진 부채 기계. 세 번째, 그림자 금융의 도미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 챕터, 경제적 착시입니다. 5% GDP 성장이라는 그 기적의 화려한 껍질을 한번 벗겨내 볼까요? 지금 지표들을 뜯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심각한 모순들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부문이 5.5%나 증가하면서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공식적인 서사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심각한 내수 침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성장은 3.7%로 확 뒤처졌고 과거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고정자산 투자는 오히려 3.8%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무려 17.2%나 곤두박질 쳤죠. 겉은 수출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부의 핵심 엔진인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숨겨진 부채 기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인프라를 비밀리에 굴려온 수면 아래의 진짜 거대한 위험을 만나보시죠. 여기서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FV인데요. 한국어로는 지방정부 자금조달용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좀 복잡한 이름입니다. 이건 세수입이 꽉 막힌 지방 관료들이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법적 차입 한도를 교묘하게 우회해서 만든 부의 거래 기관입니다. 그냥 아주 직권적으로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한도도 없는 지방정부 전용 마이너스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대체 왜 지방정부들이 이런 위험천만한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1994년 세제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지갑이 확 얇아진 상태였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돈은 써야겠고 수입은 없으니 이때부터 LGFV로 엄청난 빚을 내서 경기를 띄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지방 예산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2024년에 부동산 시장마저 붕괴합니다. 이 말은 곧 LGFV의 빚을 갚아주던 핵심 수입원인 토지 매각 대금이 통째로 증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취약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 장부 외차입, 즉 그림자 부채가 대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재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한 명시적 지방 부채가 48조 위안입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LGF회의를 통한 숨겨진 그림자 부채는 무려 60조 위안을 훌쩍 넘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빚보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빚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디움 그룹의 데이터로 만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LGFB의 이자 부담 규모가 정말 숨막힐 지경입니다. 텐진 같은 지역을 예로 들면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대출, 즉 새로운 신용이 전부 기존 LGF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에 짓눌려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빚의 규모를 확인했으니 이제 세 번째 챕터, 그림자 금융의 도미노로 넘어갑니다. 이 숨겨진 부채가 은행권 전체와 어떻게 얽히며 시스템 리스크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 증폭되는 전염의 과정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치명적인 악순환 구조입니다. 첫째,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LGV에 넘겨줍니다. 둘째,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와 중소은행들이 이 토지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승인하죠. 셋째,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LGV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럼 넷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방어력이 약한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그 막대한 부실 채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국가의 광범위한 금융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접하는 건 거대한 4대 국유은행들의 이야기지만 실제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체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에서 소규모 지역 중소은행들이 기여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작고 취약한 은행들이 얼마나 위험한 덩치를 키워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죠. 게다가 이 작은 은행들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LGFV 디폴트가 터지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뱅크런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가격 하락과 LGFV 채무 불이행 사태가 겹치면서 최근 지역은행들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터졌고 급기야 일반 예금주들의 돈이 동결되는 실제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자, 이 모든 개별적인 압박들이 모여서 향하는 곳, 마지막 네 번째 챕터, 2026년 티핑 포인트, 실망의 공명현상입니다. 거시경제 데이터를 추적하는 분석가들은 아주 서늘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가지 핵심 경제지표 그룹들이 과거에는 본 적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동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실망의 공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기 다른 위기들이 한 곳에서 만나 서로의 파동을 증폭시키면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전례 없이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심층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격차, 지방정부 재정 붕괴와 LGFV 부채, 부동산 신규 판매 및 재고의 동반 악화, 중소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 장기화되는 산업 생산 및 고용 위축,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거기에 글로벌 외부 수요와 수출 둔화까지. 서로 다른 이 7개의 거대한 구조적 위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026년이라는 한 시점을 향해 수학적으로 완벽한 충돌 궤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금융 지표들의 동시다발적인 경고음을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부서가 아닌 국가안전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비관적인 데이터를 통제하고 경제 낙관론을 강력하게 통제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자, 오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2026년 오랜 시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숨겨진 엔진이 이 동시다발적인 충격으로 완전히 멈춰선다면
과연 전 세계 시장과 우리 경제에는 어떤 거대한 연쇄 반응이 덮치게 될까요?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며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퍼즐을 한눈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